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첫 번째 순서 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권창국 교수 그리고 이만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청와대가 밝힌 이 경찰의 이 개혁 방향을 좀 화면으로 잠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현재는 이 국가경찰 일원화 체제인데 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두 개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 국가경찰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또 정보 안보수사처 이렇게 세 조직으로 나누고요. 일반경찰은 국가의 치안, 국가의 경비, 정보, 교통 이런 걸 담당을 합니다. 또 수사경찰은 각 지방에 수사 조직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안보수사처는 대공 업무를 맡게 되죠. 자치경찰은 이제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데 지역의 치안, 지역의 경비, 또 정보, 교통 업무를 맡게 되고요.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청와대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경찰의 개편 방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룰 내용은 이 자치경찰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을 좀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질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자치경찰 수사권 있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보면 이제 국가경찰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수사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에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과연 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것이냐 좀 궁금한 대목인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권 교수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소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니까 수사권이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연 그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경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제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치경찰제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수사권이 인정되는 경찰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경찰권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경찰권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해 요소, 이제 그리고 이제 안녕 질서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강제 권한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사라는 것은 이제 강제권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경찰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권에 이제 수사권이 없으면은 업무의 이제 효율화를 이제 기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자치경찰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이제 제주자치경찰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음주단속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음주단속권이 2015년부터 이제 부여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음주단속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속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강제력이기 때문에 수사의 이제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국가 경찰로 이제 넘겨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늬만이 경찰이다. 예. 또 흉내만 내는 그런 그 경찰이다. 이런 그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두 분 말씀 종합하자면 대부분의 수사권을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고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자치경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갖는 방식으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대로 간다면 그건 무늬만, 겉모양만 경찰인 것이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수사권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경찰이느냐,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될까요?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궁극적으로 법 집행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럼 사실상 뭐 경찰권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겠고 예. 자치단체에서는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예. 그 행정의 완성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비춰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은 그 조금 전에 아까 그 화면으로도 만나봤던 그 방식대로라면 그냥 무늬만 경찰 하나만 하는 그 자치 경찰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의 방식대로 그냥 가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혹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경찰권, 수사권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예. 자치경찰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의 수사권이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예.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경찰의 업무는 수사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일반적인 다른 그 치안 업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이제 도입의 목적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틈새 치안이라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 하는 그 접근보다는 이제 수사를 빼놓더라도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에서 그러면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예. 의무로 남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국토가 이제 좁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강력범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또 전국적인 그런 그 강력범죄에 대해서 이제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또 예. 국제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경찰이 감당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지금 국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달리 저는 들립니다. 그건 좀 서로 좀 의견이 좀 다르다 이렇게만 그냥 나눠놓고 그냥 놓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보고 한 번 더 얘기를 들을까 어떻습니까? 제 사견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경찰권과 관련된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그 중앙정부, 즉 국가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예. 그 대안으로서 이제 자치경찰제가 소개가 된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제일 처음 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일원화된 국가경찰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중앙의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찰권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예. 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었고 그 대안이 그렇다면 이제 경찰 권한을 분권화시키자라고 예. 하는 것으로서 이제 자치경찰제가 대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치경찰제를 그런 의미로 도입을 하자고 하면서도 예.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예. 극히 일부분만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죠. 안 예. 하자고 하는 의미하고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의미를 시행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 그대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완벽한 형태의 경찰권을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줘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느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치안, 경비, 교통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표에서도 나눠 보면 국가의 치안, 또 지역의 치안, 국가의 뭐 경비, 지역의 경비 이렇게 각각 국가경찰이 지역경찰이 나누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이냐 어떻게 업무를 구분하느냐 이런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치안이라든가 이게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이제 행정경찰, 일반 경찰의 그런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의 지금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업무를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럼 국가경찰은 이제 그 덜어가지고 예. 그 임무를 덜어가지고 이제 자치경찰로 이제 이관하겠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서울 한복판에서 그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면 예. 그 집회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서울시 특별시 경찰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경찰이 해야 됩니까? 그 기본적으로 서울시 경찰이 담당을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청와대 방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경찰에는 그런 경비를 맡는 경찰 조직이 없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국가 시설물,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관리하게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예. 것에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질서 유지와 같은 업무는 해당 시도 내지 자치단체의 업무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 자치경찰제에 소관이 될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 그 방범 활동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예, 맞습니다. 기본은 예. 자치경찰이 하고 예. 그 좀 틈새라든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만 국가에서 담당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거의 틀림이 없겠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지사가 자치경찰 좌지우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질문의 뜻은 지금 이 자치경찰이 시도지사 산하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찰 권력이 그렇지 않아도 뭐 그 과거에 대선 수사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시도지사가 경찰을 좌지우지하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저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자치경찰이 됨에 따라 가지고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애속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립성이 이제 훼손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임명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시도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치경찰의 수장을 이제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선거라든가 이런 예민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 지방 정치권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토호 세력이라든가 지방 정치에 그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 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제 많은 그 시대적인 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완하면은 또 발전을 시키면 큰 문제는 없게 이렇게 정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이런 우려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나 언제든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가면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회의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쪽이십니까? 저도 본질적으로 이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흔히 이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 내지는 이제 반대 논거 중에 하나로 이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이 예. 문제인데, 그럼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예. 국가경찰제 하에서도 중앙정부에 예속돼 예. 있는 경찰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지적되었던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논거로 그대로 이 자치경찰제를 반대하자는 얘기는 사실상 자치경찰제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반대 논거 내지는 우려의 논거로서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얼마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민 통제를 좀 강화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예.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한 예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심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예. 개입을 하죠. 예. 또 영미식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른바 이제 대배심 제도처럼 예. 그런 것을 한번 경찰권과 관련해서도 한번 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한번 제도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최근에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 절차 내에 예. 시민들이 개입을 하고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구현을 해내는 것들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 자치경찰 꼭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이제 지역 분권을 완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의 하나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을 하면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한테 말이죠.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될 텐데 자치경찰을 하면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이 주민들이 질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중앙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찰권의 운영이라고 할까? 또 항상 좀 더 주민에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에게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경찰권의 운영이랄까? 즉 경찰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피부에는 딱
달라붙지는 않는데요. 이러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떤 그 실감나는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가? 이제 주민 밀착형 치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 그 지역의 경찰이 그 지역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치안이 좀 신속하게 되고 치안의 서비스가 이제 많이 이제 높아진다, 질이 높아진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자치경찰을 했던 게 아니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검토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정부에서도 이제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100대 이제 국정 목표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자치경찰을 하고자 하는 것은 또 자치경찰이 필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방 분권 이념을 이제 따르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91년도에 이제 자치경찰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는데,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은 소방자치, 그리고 이제 교육자치, 그리고 이제 경찰자치, 이 세 개가 이제 자치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방 분권에 경찰 분권을 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가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치안에 대해서는 국가 경찰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치안에서는 지역 자치경찰이 담당하자는 그런 그 취지죠. 그래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을 국민의 곁에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자치경찰이 이제 제도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다.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이 자치경찰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그 경찰에 소속돼 있는 경찰관들이 지역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의 불안이라든지 복지의 후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해서 그렇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만약에 실시된다는 전제하에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국가공무원 소속이냐 아니면 이제 지방공무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신분의 불안정이라든가 또 급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묘하게 이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그런 점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경찰관들이 신분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염려 없이 자신의 직무에 여전히 소속이 어떻게 되더라도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은 입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좀 필요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방경찰도 국가경찰에 못지않은 그런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 제도 상당히 낯선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궁금증, 또 우려사항,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등 해서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미처 못다한 얘기를 양 두 전문가들께 좀 한 번씩 듣고 좀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좋고요. 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 한 1분 정도씩 정리하면서 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원 확보예요. 국가 재정이 과연 이것을 이제 부담할 수 있는가. 또 이중으로 치안 분야에 대해서 국민이 세금이라든가 재원을 부담할 수, 흔쾌히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지금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 제도 도입의 그 논의는 저는 이제 현재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지 못한가. 그러면은 과연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게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치안으로서 이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논의되고, 또 예산이라든가 또는 인원이라든가 또는 그 권한 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또 세밀하게 이제 구체화된 그런 계획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권한 배분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말씀하는 도중에 또 나왔던 얘기고요. 재정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경찰 시스템 하에서의 문제점,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권 교수님.
예, 사실 이 국가경찰제냐 자치경찰제냐라고 하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의견도 많이 나왔고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논의가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다름 아니고 그동안에 운영됐던 국가경찰제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 특히 그 중앙정부의 어떤 정치 권력에 예속돼서 경찰권이 남용됨으로써 나올 수 있던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을 겁니다. 예. 사실 지금 자치경찰제와 나눈 논의도 그와 무관하지는 예.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은 결국은 그 지방 단위로의 분권을 통해 가지고 경찰력을 좀 더 시민 친화적이고 서로 통제될 수 있는, 시민에 의해서 직접 통제될 수 있는 그런 권력으로 개편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거기에 충실하자면은 사실은 그 일부분에 그친 어떤 그 반쪽짜리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완전한 자치경찰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낯선 제도이기는 한데요. 아직은 첫 페이지를 좀 넘긴 그 정도의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나올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진도가 나가면 그때 좀 더 정확하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